자, 오늘부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실습 과제를 좀 많이 풀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지가 많이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태어나서 처음 이런 문제들을 보는 걸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했던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예제로 들었던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실제로는 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많은 문제와 그런 환경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앞에 떴던 예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공한 예제들을 좀 많이 한 거고, 지금부터 하는 예제들은 실제 접해서 실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제가 많이 잘라내고 데이터들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K대학교에서 재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만족도 조사, 현황 조사하는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제가 다른 대학교들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일부러 몇 개를 제가 골라왔습니다. 자, 거기 보면 교육 과정도 있고요, 강의 및 학습도 있고요, 행정 서비스, 교육 환경 시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 점수 해서 변수가 총 5개입니다. 그죠? 셋, 넷, 5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게 각각 재학생과 교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건 실제 제가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고서를 쓰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데이터는 요겁니다. 우리 데이터 있는 거 보면 교육 역량 분석 데이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교육 역량 분석 데이터가 있죠. 요거를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들 다 풀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석 들어가시고 평균 비교, 그 다음에 독립표본 T검정 들어간 다음에 구분이 있죠? 구분이 집단 변수로 와야죠? 그래서 집단을 1번, 2번 이렇게 넣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다 통째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부터 해서 처음 걸 찍고 Shift 키를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되죠? 이거는 모든 컴퓨터가 똑같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각각에 대해서 평균하고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등분산 검정은 두 개의 집단에 대한 차이를 보니까 A 집단과 두 번의 B 집단 간에 분산이 동질한지 않은지를 먼저 검증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 위에 보면 유의 수준을 두 개로 나타내줘서 하나는 등분산을 가정했을 때, 또 하나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 두 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등분산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평균이 같은지 틀린지를 또 한 번 해줘야 되는데, SPSS는 그냥 한 번 누르면 값을 두 개가 동시에 나와서 알아서 해석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원래는 등분산 검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또 평균 검정 또 하고 두 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SPSS에서는 그냥 한 번에 끝내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요? 둘 중에 어떤 걸 쓰는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보면 여기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등분산 가정을 유의 수준을 보고 이게 0.05보다 크면 등분산이다. 0.05보다 작으면 등분산이 아니다.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등분산 가정 검정의 귀무가설이 등분산이다. 분산이 동질하다가 귀무가설이기 때문에 0.05보다 크면 등분산이다라는 거고요. 0.05보다 작으면 등분산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볼게요. 4개 중에
두 번째 것만 등분산이 아니네요. 그죠? 나머지는 등분산을 함으로 해석해 주면 되는데 얘만 밑에 걸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만 밑에 걸로 해서 보시면 유의수준. 얘는 이제 평균 차이입니다. 얘는 단순하게 그룹이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등분산 검정은 위에 거 쓸래 밑에 거 쓸래 이 얘기예요. 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차이가 있다 없다는 얘를 보는 건데 앞에 등분산 검정은 위에 걸 쓸래 밑에 걸 쓸래 그걸 검증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교육과정은 위에 걸 해석해 줘야 되니까 0.016. 지금 우리는 차이 검정이니까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가 무조건 귀무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얘는 볼게요. 0.01. 0.05보다 작죠? 따라서 얘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밑에 거 볼게요. 0.000 차이가 있다. 0.013 차이가 있다. 0.5616 0.05보다 크니까 차이가 없다. 얘는 0.001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형식적으로 외우다 보면 나중에 모를 경우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럼 뭘 더 보라고요? 귀무가설이 뭐예요? 라는 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뭐지?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구나. 무조건 이퀄이니까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구나. 그러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5보다 크네, 작네? 그래서 얘가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반복해줘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머릿속에 귀무가설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0.05보다 크면 차이가 있네, 없네? 바로바로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처음에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게 생소하니까 모를 때는 처음부터 다시 귀무가설이 뭐지?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됐죠?